네, 안녕하세요. 곽수산입니다. 곽수산의 정치 라이브 오늘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들어오셔가지고 채팅 남겨주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오늘도 다양한 또 이슈들 그리고 큰 이슈 당연히 저희가 다룰 예정이니까 지금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지금 배구 장내 아나운서 하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 박영식 앵커님이 이 자리를 대신해 주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제작진에서 곽수산의 정치 라이브 바로 박영식의 정치 라이브로 바꿔서 방송하더라고. 와, 소름 끼쳤어, 소름 끼쳤어 진짜. 와, 언제든 날릴 수 있다라는 의지를 제가 정확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에. 모르는 척하고 바꾸더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그래서 더 잘해야겠죠? 자, 그럼 오늘 방송 어떤 이야기 나눠볼지 어지러지하네.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지켜보셨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됐던 이재명 대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치라이브 전반전은 우리 민주당 의원분들과 함께 판결의 의미를 좀 짚어보고요. 후반전에는 이제 또 명태균 씨 안 따를 수가 없잖아요. 명태균 씨 녹취록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도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들 모시고 후반전에 또 해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반전 함께 하실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님, 강유정 의원님 두 분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다들 표정이 좋으시네요. 네. 예. 의원님은 우리 전에도 방송을 또 같이 했었고, 그때는 이제 예측을 좀 하고 그랬었는데 오늘 이제 결과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심에서 무죄 이재명 대표가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출석 때도 그렇고 좀 표정이 그래도 밝은 느낌이었어요. 그 결과는 일단 당연히 뭐 무죄를 예상하고 또 그렇게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페이스북에 바로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박균택 의원님은 이재명 대표님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공정한 판결 내려준 재판부의 경의를 표한다. 무죄라서 무죄가 선고된 것인데 왜 많은 분들이 감격을 하실까요?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라는 글을 또 올리셨어요. 예. 당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 우리 각각 느끼시는 당 분위기. 의원님이 느끼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사실 15일에는 당연히 무죄 그럴까고 생각하고 있었다가 조금 분노도 하고 충격도 크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 또 생각보다 좀 상위미들이 열린 곳이 좀 있었어요. 못 가신 분들도 다들 이제 기도 이모티콘 있죠. 그런 이모티콘들이 올라오면서 네. 오늘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공정한 그리고 상식적인 제대로 된 판결만 있어라 이런 바람이었는데 그 바람이 조금씩 속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두근두근 와 그런데 결국은 사필규정이라는 표현도 그렇지만 대표님이 창의 일속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그 속이 어떠할까라고 제 속이 이 정도인데 대표님 속이 어떠할까 싶었는데 정말 넓은 바다에 좁쌀처럼 내 고민은 작은 거다라고 말하는 데서 이재명 대표의 몇 번의 새로운 어떤 전환기들이 있었잖아요. 네. 위기를 맞으면서 더 커지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을 봤는데 오늘도 한 개인의 일이 아닌 일이 일비가 아닌 창의 일속이란 그 말로 결국 이재명 대표의 크기를 보여준 대답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뭐 저희가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같이 이제 영상도 화면으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잠시 후에 뭐 저희가 만나볼 거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원님은 어떠셨습니까? 이제 끝나고 나서 그 이제 무죄 판결이 나오고 나서 어떠셨는지와 또 당 분위기는 옆에서 보셨을 때 어땠는지. 그 지난 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나 네. 이번 위증교사 사건이나 다들 무죄라고 믿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유죄가 선고되면서 충격들을 많이 받으셨던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당연히 무죄입니다. 지난번 그게 판결이 워낙 그 재판부의 편견 때문에 이상한 판결이 난 겁니다라고 설명을 해도 긴장감들을 많이 가지시길래 제가 일반적으로는 합리적인 성향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죄가 날 겁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도 그 긴장감을 숨기지는 못하셨는지 굉장히 다들 기뻐하시고 가끔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서 그러니까요. 제가 느끼기에 아니
당연한 걸 가지고 왜 이렇게 감격하고 감사하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아까 페이스북에 이게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못한 세상을 지금 살고 있다 보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당연한 걸 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구나. 빨리 정권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해주신 그거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당연한 거를 항상 의심해야 되는. 와 설마라는 그 걱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좀. 반대로 당연한 것도 있잖아요. 네. 전 국민이 디올, 아. 명품, 파우치. 제가 박장범 사장을 좀 존중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사장이 됐으니까. 네, 디올 명품 파우치를 받는 건 전 국민이 받는데 그렇죠. 그걸 아무런 혐의 없고 권익위조차도 그런 해석을 내리질 않나. 그리고 돈을 23억씩이나 그렇죠. 벌었다고 하는데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불기소를 하질 않나. 소환을 한 해 만에 하더니 내 구역으로 검찰들을 불러서 그러니까 상식이 가중하게 없는 제도 만드는 그 상식의 어긋남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저건 문제가 있다. 잘못인 듯하다라는 부분은 앞장서서 눈을 감으니 이 상식이라는 게 뭐가 상식인지가 헷갈리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다들 긴장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 그러면은 일단 그 기소 자체부터가 일단 말이 안 된다라는 맞습니다. 네. 그런 기소가 문제가 측면도 이제 있습니다. 많이 주장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 그 수사 자체가 약간 야당 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끊기 위한 무리한 검찰의 기소와 수사다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의견들이 꽤나 많이 있더라고요. 맞죠. 그 사건은 애초에 기소를 해서는 안 될 사건이었던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증인에게 듣고 싶었던 증언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과 KBS의 최모 PD가 고소 취소를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그 이유가 이재명 대표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였다. 주범으로 몰아가기 위해서였다라는 그 한마디를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김진성 증인이 법정에 나가서 김병량 시장의 성품상 그럴 뿐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무산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끝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교사를 하지도 않았지만 교사를 했다고 할지라도 실패한 교사니까요. 그러면 범죄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변 부적인 거 잘 알지도 못하는데 아는 것처럼 뭐 당시 상황을 얘기했다는 거 그걸 가지고서 이걸 위증으로 몰아간 것이고 그걸 교사했다고 해가지고 그 주변적인 말도 안 되는 꼬투리 같은 걸 가지고 징역 3년을 구형했으니까 이것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행태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어떤 측면에서 봐도 이 기소 자체가 조금 그러니까 이상한 부분이 박근태 있다. 의원이 말씀이 맞는 게 실패한 교사를 교사라고 했잖아요. 선거법에서 낙선은 이미 어느 정도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선거 패배로 가름이 된 겁니다. 요즘 가름 유명하잖아요. 한 대표 가름 때문에. 유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선한 대선 후보에게 일종의 정의 구현이 아니라 정치적 보복 개념으로 가장 유력한 대통령 차기 대통령 후보인 이 이재명 대표를 발목을 묶어 놓기 위해서 했다라는 게 너무 보였고요. 저는 무엇보다 15일 1심 선고 이후에 가장 신난 사람은 신난 사람? 한동훈 대표와 주진우 의원이었거든요. 아, 이 두 맞아요. 분은 나오기 전부터 생중계를 하자는 둥 맞아요. 그리고 유튜브 방송을 생중계하면서 1년이 나올 거다라는 식의 굉장히 자신 있는 말을 주진우 의원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저는 한 대표가 어떤 말을 했냐면 검수완박을 검수원복해서 시행령을 등으로 고치면서 이런 범죄들 의혹들을 검사들이 다시 검찰들이 수사할 수 있게 된 저는 거기서 가장 큰 잘못이 있다고 봐요. 사실은 검수원복이 됐으면 안 됐던 건데 이런 범죄 사실 의혹을 막 부풀려서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시행령으로 가져간 거잖아요. 저는 훔쳤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만 등으로.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요. 한동훈 그렇게 대표가. 해서 가장 신났던 그 두 사람 이번엔 어떤 얘기를 하는지 좀 보고 싶고요. 네. 그 희희낙낙했던 그리고 일희일비는 이거 바로 그쪽 당 국민의힘 두 의원 한 분도 의원이 아니시군요. 네.
한 분의 원외 인사와 한 안동훈 분의 대표, 예. 원내 인사가 희희낙낙했던 그러나 지금은 오늘은 일희하지 못할 것 같으니 네. 한번 반응을 좀 지켜보고 싶기도 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없을 겁니다. 지금 당원 게시판 때문에 개인적으로 바쁠 거예요. 근데 얘기하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는 야당 대표라고 해도 그 발언들 중에 막 법정 구속 얘기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이제 아무리 그래도 좀 과하다라는 이제 비판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이제 나와가지고 발언한 저희가 영상을 좀 볼 텐데, 저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법정 구속 얘기하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그것도 좀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일단 한번 직접 보고 오시겠습니다.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하지만 창의 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의 좁쌀 한 개 정도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 그 고통에 비하면 참으로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합시다. 이렇게 정부 여당에 말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 그렇게 정부 여당에 말하고 싶다. 요거 다시 보고 오니까 이제 법정 구속 얘기하고 그랬던 거랑은 차이가 확실히 있긴 있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차이가 어마어마하네. 저 여당 대표는 자기가 처벌을 받게 만들어놨다. 시행령도 만들었고 체포 동의안도 발부받았다고 굉장히 본인이 자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 상황에서 나보다 국민을 걱정하고 또 어떤 정치 탄압을 한 대상자를 상대로 칭호를 얘기하기보다 화합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태도를 보면은 어떤 그 봉황과 그 참새의 차이, 봉황과 연작의 차이 정도, 그 품격과 덕성에 있어서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 저로선 동의할 수 없는 1심 유죄 게다가 징역형까지 나온 그 판결 이후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현실의 법정과 역사의 법정이 다르다라는 이를테면 제안을 하셨어요. 나는 현실의 법정 첫 번째 법정에서 이런 판단을 받았지만 역사의 법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럼 한동훈 대표에게 똑같이 말하겠습니다. 반대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자랑스러운 성과물이라고 전리품이라고 자랑한 거거든요. 네. 내가 만들었어. 내 결과 이렇게 기소도 할 수 있었고 1심이 나올 수 있었잖아라고 했는데 그게 치부책의 치부가 될지 명예로운 역사적 기록이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역사의 법정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고 조금 제가 약간 저도 약 올리면서 한번 해볼게요. 야구 한번 올려줘야죠. 다음 대선 후보가 될지 안 될지도 한동훈 대표는 아직 거기까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렇죠. 농담입니다. 아. 네. 농담 아니죠? 그래서 역사의 법정 앞에서 어떤 판결을 받을지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치인은 현실의 법정보다 그 너머의 기록과 역사의 법정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저는 오늘의 이 창의일속이란 말도 굉장히 컸지만 눈앞에 약간의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그 역사의 법정을 바라보는 시선의 크기 자체가 좀 달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일단 의미에 대해서 두 분이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이제 세부적으로 좀 내용을 보자면은 사실 그 좀 이 위증조사 사건 관련해 가지고 걱정이 있었던 부분은 지난해 9월에 이 구속영장 기각이 될 때 판사가 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야 이거 조금 이 걱정된다라는 여론이 많았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무죄가 나온 거고, 근데 검찰에서는 마찬가지로 구형 자체는 최고형량을 했고, 근데 법원에서 이제 이거는 위증 강요가 아니다 무죄라고 나온 건데. 어떤 내용으로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했는지 조금 그 내용들을 짚어주시면 안 됩니까? 그 이 내용을 제가 일단 법원의 공보 자료만 봤기 때문에 네네.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보지는 못하고 요지만 파악을 하는 상태인데 좋아요. 그래도 그거라도. 이 내용은
어떤 법학 교과서에 실려도 될 정도로 굉장히 뭐 모범적인 판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김진성 증인이 억지 자백을 했기 때문에 거짓을 얘기했을 텐데 본인이 자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죄로 인정될 부분, 무죄로 인정할 부분을 엄격하게 심사를 했습니다. 증거 판단이 굉장히 돋보이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이것을 그 범죄로 인정하려면은 이중의 고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중의 고의. 예, 내가 교사 행위를 한다는 것, 또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이 위증할 것을 알고 그걸 요구한다는 것, 이런 과정들을 필요로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그 뭐 그런 논리를 잘 구별을 해서 무죄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도 있어야 하고 고의도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일단은 교사 행위가 없었다는 겁니다. 전화 통화를 해서 16년 전에 기억을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행위. 그다음에 그 변론 요지서를 줘 가지고 쟁점이나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다음에 답을 하도록 하는 행위. 이것은 정당한 그 방어권의 행사로서 준비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교사 행위라고 볼 수가 없다. 통상적인 정상적인 요청 행위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김진성 씨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무죄 있지 않습니까? 네. 나를 주범으로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빼니까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무슨 증언을 할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 사항들에 대한 증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고의를 위증에 대한 고의를 갖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누명을 썼다는 것을 증언해 달라고 요청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부정당하고 나니까 나머지는 관심도 없는 사항이고 교사를 할 필요도 없는 사항이고 설령 위증이 김진성처럼 위증이 일부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재명 대표가 고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김진성 씨가 김병장 전 시장의 최측근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검사 사칭 사건의 고소 대리인이었습니다. 그럼 최측근에다가 고소를 대리하는 사람이면 고소 취소 협의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알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뭐가 잘못입니까?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이 이상한 것이지 그걸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믿는 그거기 때문에 어떤 그 위증을 한다는 것에 대한 그 고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교사도 없었고 위증도 없었고 또 고의도 없었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만 본인이 억지 자백을 하다 보니까 일부는 유죄로 인정은 됐지만은 교사 행위는 성립할 수가 없었던 거죠, 애초부터. 그러니까 이 통화 그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 씨가 통화한 이 내용들이 재판부에서 보기에는 이거는 가이드라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방어권 차원에서 통화를 한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이 가장 상식적이었습니다. 상식적이고. 뭐냐면 일단 저는 제가 이제 법률가가 아니니까 예전에 대장금에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대장금에 홍시를 먹어서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고 하는데 왜 홍시라고 물어요? 아. 무죄니까 무죄인 겁니다. 무죄니까 무죄인 무죄니까 거다. 무죄고 두 번째는 지난번 15일 판결에 제가 느꼈을 때 평범한 시민이 느꼈을 때 가장 문제 뭐냐면 방어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는 국감에서 자신이 나에 대해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 상황에 겁박 혹은 협박으로 느꼈을 심경을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맞아, 그거네. 죄를 묻는다거나 TV 토론 과정에서 아니 저 사진은 너무 큰 부분에서 크롭이라고 부르죠. 너무 작게 확대를 해서 사실과 좀 다른 이야기로 확장해서 보여준다란 내 변론을 해야 하잖아요. 사진 누구든. 조작에 대한 의견을 낸 거죠. 예. 나를 방어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방어권을 일테면 우리가 게임이라던가 이런 거 할 때 그냥 아무런 것도 없이 홀딱 바뀌어놓고 돌 맞아라.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나를 감싸려고 하면 저건 유죄야라고 말하는 게 제가 계속 측에서 느끼는 이재명 대표 재판에 있어서의 방어 기술을 모조리 뺏고 싶어하는 검찰들의 그런 기소 의지를 느꼈었는데 이번에 그 방어권이라는 건 너무나 상식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반영이 되었다. 근데 이 녹취록 보면은 진짜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 그 기억이 없다고 뭐 예를 들어서 김진성 씨가 기억이 안 난다고 했는데 그거는 그렇게 기억나는 걸로 좀 해주세요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기억을 되살려 봐라. 그리고 오히려 김진성 씨가 맞춰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아니 안 본 거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다. 그리고
사건을 지금 다시 재구성하자는 게 아니라 기억을 떠올려서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해달라 이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이 잘 반영이 좀 되지 않았나 재판부에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저는. 영장 심사 때 그 왜 영장 담당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네. 위중교사는 일응 소명되는 것으로 보이나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걸 나중에 저는 이제 한번 내용을 살피면서 느꼈던 것이 첫째는 검찰이 악마의 편집을 했지 않습니까? 아, 유리운동 빼고 맞습니다. 불련 내용만 짜집기 해서 그렇죠. 범죄 사실을 보내니까 판사는 심각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것만 봤을 때는. 네, 네. 그래서 짧은 시간에 그 뭐 10만 페이지도 넘는 기록을 보다 보니까 중요한 사건 보느라고 위중교사 작은 사건은 볼 시간이 없었던 거죠. 범죄 사실을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라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 오해를 살 만한 표현이 뭐 있냐면 들었다고 하면 되지 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네. 근데 그 얘기는 안 들은 것을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한 것처럼 네가 보지 않은 것을 봤다고 할 필요는 없고 분위기를 들었을 테니까 들었다고만 해주면 되는 거다. 이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그냥 짜집기를 해놓으니까 이거 이상하게 문제가 들릴 수 있나 오해를 그 당시에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결국은 긴 재판 과정에서 그게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이제 무죄가 나온 건데 아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김진성 씨한테는 이제 벌금 500만 원이 선고가 됐어요. 요거는 왜 이 사람은 그 유죄가 된 거예요? 유죄가 이거 저 된 내용 좀 이유가 헷갈리더라고. 저는. 그 6가지 사항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자백을 합니다. 김진성 씨가 예. 아. 검사가 6가지로 분류를 해서 6가지 사항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 뭐 캠프를 떠나서 선거 운동을 밖에서 하고 다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거 운동을 하기 위해서 비서 자리를 잠시 사직을 하고 나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네가 사무실 안에 없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모를 거 아니냐. 그럼에도 왜 안다고 했느냐 등등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그 추궁해서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니까 아까처럼 그 좁쌀처럼 분석을 해봤더니 6개의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4개는 네가 자백하니까 인정할 수 있는데 나머지 2개는 아무리 봐도 이것은 네 말을 전제로 인정해줘도 유죄를 인정할 수 없겠다 해서 그 2가지 부분이 무죄가 나는데 그게 뭐냐? 그 이재명 그 변호사를 그 주범으로 몰아서 확실하게 구속시켜야 한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다는 이 부분 이런 거 분위기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어떻게 진실을 따질 것이냐 네가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걸로 보여진다.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의 요구가 아니라 이재명 그 당시 경기지사의 변호사들하고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하. 이것은 진실로 보여지니까 이건 위증이 아니다. 또 하나는 고소를 취하했다. 사실은 고소가 취하되지는 않은 걸로 드러나는데 네. 고소가 취소된 걸로 이 친구도 잘못 알고 엉뚱한 얘기를 해버린 거죠. 네, 네. 너무 엉뚱한 얘기를 해버리니까 유죄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진짜 몰라서 너도 착각해서 그랬겠구나라고 판사가 인정한 거죠. 그래서 너무 엉뚱한 소리였거나 그 실체에 부합해 보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은 무죄를 하고 나머지 4개 뭐 잘 구체적으로 들은 적이 없는데 들은 걸로 자백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4개가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일부 유죄인데 사실은 저는 과거에 평검사 당시에 좀 물가를 고려하면 지금하고 조금 관념은 다르겠지만 이 정도 핵심 사항을 빼고 주변부적인 거 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기소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있을 때는 저는 벌금 50만 원, 100만 원을 넘긴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구형이. 근데 이것도 검찰이 워낙 세게 나오고 100만 원쯤 이거 실형 1년을 구형을 하다 보니까 한 벌금 500으로 적당히 체면을 살려준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은 100만 원도 갈 사안이 아니죠. 이제 이거는 이제 조금 이제 뭐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는 있긴 있어서 검찰이 김진성 씨랑 조금 형량 가지고 거래를 했다 이런 의혹도 있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진성 씨 뭐 걸린 게 하나 있어가지고 검찰이랑 요거 딜을 좀 해가지고 한 거 아니냐. 조금 걸린 게 아니라 심하게 걸려 있죠. 심하게 걸려 있어요. 네. 진술쌤이나 비슷한 게 있었던 거. 아니 진술쌤 이상 아니고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비슷한 성격이 알선수재 아, 알선수재 사건을 2건을 쥐고 있는 겁니다. 김진성 씨가. 예. 근데 하나는 액수가 저도 잘 파악은 못했고 하나는 액수가 특가법 알선수재 사건이 74억을 벌어들인 사건인데 그래요. 오 크네. 공범에 대해서 기소해가지고 이미 실형이 5년이 났습니다. 근데 김진성만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진성 씨 입장에서는
내가 그걸로 기소돼서 5년을 받느니 오. 차라리 위증죄로 1년 살고 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걸 이제 처벌받고 싶어서 본인은 오히려 안달이 난 거죠. 아. 처벌받고 싶어서 그렇게 안달을 하는데도 판사가 아무리 봐도 이거 도대체 일부는 네 말대로 해줘도 유죄가 성립이 안 된다라고 해서 일부 무죄를 한 것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김진성 씨에게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특히 이재명 지사가 시켜서 자백했다는 말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 중대한 사건 2개를 봐주고 있는 검사들은 직무유기를 범죄를 저지른 것이죠. 아니면은 협박을 한 것이죠. 언젠가 기소할 계획이었다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자백할 때까지는 손에 쥐고 있는 것이니까 협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로는 처벌을 받아야 맞는 겁니다. 검찰이 어쨌든 혹여나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이번에 검찰은 전략적으로 실패한 거죠 사실. 그래서도 안 되지만은 예. 그렇게 뭐 거래를 하고 이런 건 절대 안 되는 건데. 자, 근데 그러면 일단 아직 뭐 재판이 아예 끝난 건 아니니까. 근데 오늘 이재명 대표를 보면서 우리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브라질 대통령 언급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역사적으로 좀 비슷한 결이 있습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네. 정치적인 승부가 자신 없는 네. 세력이 결국은 소위 말하는 손에 잡히는 걸 통해서 손에 잡히는 거. 권력을 쟁취하려고 할 때 과거에는 오히려 아주 단순하게 군부 권력을 쿠데타를 통해서 이렇게 잡았다면 나름의 다른 나라에서나 혹은 다른 반대자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이유로 법을 무기화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거. 그게 그치. 바로 이제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이번에 이재명 대표도 인용한 게 뭐냐면 증거를 못 찾았어요. 그런데 기소를 하는 게 뭡니까? 죄의 있음을 검찰이 입증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렇죠. 입증 책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증거를 하나도 못 찾으니까 증거를 못 찾은 건 증거를 인멸해서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증거를 못 찾았으면 못 찾은 검찰의 무능임에도 무능이죠. 불구하고 상대방의 정치적 생명을 끊겠다는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났는데 사실상 법정연금이라는 표현이 지금 나왔잖아요. 과거 민주 계열 어떤 정치인들이 가택연금을 당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면 지금 재판정에 나와서 다른 일들을 거의 아무것도 못하도록 하고 싶은 말 그대로 손발을 묶어놓고 정치적 생명에 치명타를 주고 싶어하는 그 의도를 저희 민주당 의원이라서가 아니라 전 국민들이 눈치를 챈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매우 합리성이 떨어지는데 거꾸로 저는 묻고 싶어요. 이렇게 무더기 기소를 한 거에 대해 왜 검찰을 책임을 안 집니까? 그냥 그러니까. 기소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 저는 좀 의원님 문제인 것 같아요. 검찰이 갖고 있는 힘이 지금 현재로서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무리하게 기소를 얘기하신 것처럼 하거나 잘못한 게 누가 봐도 인정이 돼도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약간 쉽게 얘기하면 검찰이 가장 큰 힘으로 말도 안 되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님 말고 느낌이거든요. 이건 좀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이게 제일 무서운데 사실. 예. 옛날에 저희들 때는 후세의 평가, 국민들의 눈, 5년 후에 내 인생이나 자존심, 명예감 이런 것들을 늘 생각을 했고 내가 잘못을 해서 조직에 피해를 끼쳤을 때 후배들이 당하게 될 그 고통이나 후유증 이런 것들도 늘 생각을 하면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명감도 있고. 예. 근데 지금 검사들은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의 특수부 검사들, 간부 검사들은 그냥 나 있을 때 해먹고 떠나면 된다라고 할까? 그러니까 배에 구멍이 나든 말든 내가 선장, 갑판장, 조종사 역할만 해먹고 폼 잡다 떠나면 후배들 나중에 배가 파손이 되든 침몰이 돼서 뭐 익사를 하든 말든 난 상관하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인정을 못 하는 거죠. 검찰에 대해 당신도 검찰이 있었는데 왜 검찰 후배들에 대한 애정이 없냐라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쁠 만한 요소가 있어야 그것도 이쁜 것이지. 그런 택도 없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옹호를 하고 감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 줌의 그 특수부와 정치 검사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묵묵히 일하고 있는 검사들의 수사관들의 맞습니다. 자존심, 미래를 아예 짓밟아버리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검찰이 부동시예요. 검찰이 검찰이 왜 부동시다. 부동시냐면 0점을 딱 조정을 하고 정말로 공평정대하게 기소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만약에 기소를 했는데 이 사람이 정말로 결백한 사람이라면 그 들인 시간과 돈과 사회적인 낙인 효과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을 사실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기소와 세트가 있잖아요. 불기소. 그래서 불기소하고 싶은 특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불기소로 모든 날개를 달아줘서 죄를 씻어주는 걸 판사까지도 안 갑니다. 법정까지도 안 가고 그렇죠. 검찰이 기소권을 거꾸로 사용해서 권력을 남용하는 게 저는 불기소 세트라고 보는데 결국은 부동시다. 이 눈을 좀 교정해 줘야 교정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때부터 검찰이 지금과 같은 행태를 맞습니다. 보이기 시작했는데 바로 부동시 때문이었군요. 예. 그 스타일이 좀 따라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아까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한동훈 대표는 당원 게시판 때문에 진짜 난리도 아닙니다. 오늘 뭐 오전도 그렇고 뭐 김민전 최고가 뭐 앉아 있는데도 옆에서 때려버리더라고요. 뭐 그래가지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본인 그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는 명태균 이슈 덮으려고 당 대표 죽이기에 나섰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요거 이제 알고 계실 텐데 보셨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좁쌀이란 표현을 오늘 대표님께서 쓰셨는데 비유적인 다른 의미의 또 좁쌀이란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네. 아까 김민전 최고가 그런 언론을 인용해서 말을 했더니 바로 그 순간 다음에 큰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입니까? 사실 확인했습니까? 라고 또 사실 여부를 확인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당대표와 최고의 언쟁이 맞는가라는 그런 의미에서 잘다. 이 논쟁 자체가 잘다. 오늘 하루의 뉴스로 우리가 소비하기에도 잘다라는 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김민전 최고는 그 최고 회의 끝나고 나와가지고 내 발언에 좀 오류가 있나 나도 팩트 체크 한번 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계속 그냥 그 결로 가더라고요 좀. 요새 보면은 저는 그 민주당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현재 민주당 의원들의 수준이 국힘 의원들의 수준보다 훨씬 높다는 걸 보면서 이것을 좋아해야 할지 여당이 저 수준인 것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현격한 차이를 느끼는데 그렇죠. 예, 뭐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이제 민주당에서는 오늘 그 무죄 선고가 나오고 이후에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향후 전략적으로 지금 28일 날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이제 재표결이 되잖아요. 요때 어떻게 될 것인지 전략적으로 좀 계획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내부적으로는 이게 조금 강공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불구하고 내후외환이잖아요. 이 한동훈 대표를 흔들려고 하는 소위 말하는 친윤 세력도 있고요. 그리고 이 배신자라고 부르는 이름과 프레임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이 부분 자체가 한동훈 대표의 결단력을 흔들기 위해서인데 결국 정면 돌파밖에 없다. 무슨 말이냐면 윤 대통령과 함께 가서는 결코 유력 대선 후보가 될 수도 없고 그리고 아마 이 국면 이후에는 배신자 소리도 안 듣게 될 거다. 왜? 존재감이 너무 미미해져서 배신자 소리를 들을 땐 힘이 있다는 뜻이고 결국 이 국민의힘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한동훈 패밀리를 잘 조직해서 이번에는 특검을 통과하는 게 결국 김건희 여사와의 대립각을 세우면서 윤석열 대통령 말고요. 김건희 여사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한동훈의 입지를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기회다. 네. 매우 공감하는 편. 너무 늦었지만 당연히 이제 너무 늦었지만 그나마 남아있는 진짜 찐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느끼는데 의원님 보시기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그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힘 내에서 이렇게 언론이 보는 앞에서 공격적인 이런 그 뭐 비판이 시작되는 모습을 이제 어느 분이 보면서 평가하기를 지금 국힘 내에서 그 얘기가 나온답니다. 죽이지 않을 거면 스크러치도 내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제거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서 지금 공격이 시작되는 것이다. 단순히 비판하다 말 사안이 아니다라는 이런 목표의식들을 지금 친윤 내에서 가지고 있나 봅니다. 결국은 한동훈 그 대표가 친윤 윤석열 대통령에게 잘 보여서 그 자리를 유지한다는 것은 이미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고 자기 길을 가는 것이 마지막 한번 생존을 강구해 볼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김건희 특검법에 한번 그 동의를 하는 것 이것도 한번 본인이 보여줄 수 있는 결기나 마지막 용기와 뭐 기회가 아닐까 그 이게 생각이 듭니다. 기시감이 있어요. 과거 배현진 최고가 네. 이준석 대표한테 최고위 과정에서 대놓고 반기를 들었고 맞아. 이준석 의원 씨도 그때 원외 당 대표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굉장히 기시감이 있고 축출 작전이라는 걸 사실은 국민의힘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 프레임에 빠지지 말고 따뜻한 민주의 품으로 네 특검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한 발짝만 걸어오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의원님들이 얘기도 해주시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할 만큼 한동훈 대표도 분명히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쉽게 그동안에 정말 많은 기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안 가는지가 굉장히 의아하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기회가 있어. 아니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랑 다시 붙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선택의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왜 아직까지도 옆에 그렇게 거리를 못 두고 조금이라도 기회가 있으면은 좀 윤석열 대통령 결을 함께 하려고 하나 이거 굉장히 의구심이 많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누군가의 선택과 도움으로 벼슬을 유지해왔던 임명직의 생활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 비대위원장 뭐 맡았던 것도 그렇고 이번에 처음으로 선거에 도전해서 지금 이제 독립을 시도하는 건데 아직까지 누가 업어주지 않고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그런 말을 못하는 이 수준이다 보니까 아마 항상 의존하고 싶어하고 내쳐질까봐 겁을 먹는 모양인데 본인이 정말 대권 후보로서 길을 가고자 한다면 과감하게 투쟁해서 국민의 그 지지를 받고 그걸 근거로 살아남을 방책을 연구하는 것이 맞을 텐데 네. 아직은 걸음마 단계를 뭐 벗어나지 못하는 정치인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걸으라고 많이 알려준 것 같은데 왜 못 걷지? 그 글래디에이터에서도 메이빅티스 하면서 네. 맞붙어야 돼요. 그래야 예. 이기든 지든 싸움의 결론이 나는데 계속해서 그 주렐랑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중요 국면마다 대답을 안 해서 무부답으로 회피하거나 진짜 이번에는 육체적으로 주렐랑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는데 그런 방식으로 해결이 될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결론적으로 한동훈 대표는 한 번은 부딪혀야 하는데 그 한 번에 마음을 못 먹었다면 진짜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다. 다시 한번 설득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채팅에도 한동훈 대표 관련해서는 이제 어부바 승진만 해서 아마 모를 거다 뭐 이런 이야기하고 계시고 그 어쨌든 28일 본회의 때 요거 그 주가 조작 관련해 가지고 불기소했던 중앙지검장부터 해가지고 검사 3명 탄핵 요것도 올라가는 거죠? 같이? 이게 보고가 됩니다. 아, 28일 날 보고가 되면 29일 날 본회의를 한 번 더 열어서 의결을 해야 되는 흐름이에요. 29일에. 네, 28일 날 일단 보고를 합니다. 검사 탄핵안을 보고하고 29일 날 의결하는 방식인데요. 아까 우리가 했던 얘기입니다. 검사도 검찰도 잘못 기소하거나 조작 기소하거나 이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잘 알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심판과 국민의 탄핵 요구를 받을 수밖에 없다. 아주 상식적인 탄핵 아니다. 이건 매우 공감합니다. 왜냐면 진짜로 검사도 자기가 잘못하면은 책임진다는 거를 진짜 알아야 돼요. 그런 사례가 있어야 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네. 그러면 그래야 앞으로 무슨 기소를 하든지 수사를 할 때마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거 우리 지난번에 보지 않았냐. 큰일 난다. 그렇게 옷 벗느니 할 거 그냥 똑바로 하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의원님들 좀 여당에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나 혹은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한 말씀씩 좀 청해 듣겠습니다. 네, 의원님부터 한마디 해주시죠. 네. 그 명태균 씨가 했던 말 중에 좀 아주 재밌는 말이 있었어요. 토끼랑 거북이가 싸우면 누가 이기는 줄 아느냐.
무태서 싸우면 토끼가 이기고 물에서 싸우면 거북이가 이긴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가끔 이런 좀 독특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한동훈 대표에게 말하겠습니다. 네. 토끼인지 거북인지는 당신이 결정하면 됩니다. 아. 지금 자꾸 자기가 토끼인지 거북인지를 묻고 다니거든요. 어. 근데 이번에는 당신이 결정할 수 있으니까 결정하십시오. 한동훈 대표에게 결정해라. 그리고 의원님도 예, 정부 여당이 야당 대표 죽이기, 전 정권 죽이기 수사로 지금까지 국정을 이끌어 왔는데 그걸 포기하고 민생을 위해서 조금만 정성을 쏟았다고 한다면 국민도 행복했을 것이고 정부 여당도 지금과 같은 이런 모습을 뭐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좀 각성하고 네.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좀 일해주기를 각성을 촉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 된 지 지금 시간이 꽤 지났는데 아직도 얘기하는 게 이제 국민의힘은 민생에 집중할 때입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건 저는 못 봤어. 무슨 그 뭐 민생 관련된 거를 냈는지 아직까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나왔는데 저만 못 봤을 수도 있겠죠. 네, 뭐 준비는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자, 어쨌든 1부 그러면은 우리 박균택 의원님과 강유정 의원님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저희 바로 잠시 후에 한 10초만 기다리시면 될 거예요. 2부로 저 후반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두 의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